뭉치야? 아토피만 빼고 건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뭉치였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입원한 동물병원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뭉치. 보호자는 건강했던 뭉치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여전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진짜 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는 날까지도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던 신체에 뭐 활력, 징후, 양호 뭐 전혀 아픈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요. 입원 치료로 해서 자기네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맡겨온 거였거든요. 뭉치가 죽기 불과 4개월 전 다른 동물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부 전문이라고 해서 찾아간 동물병원. 유난히 뭉치를 아껴주는 모습에 믿음이 갔다는데요. 입원 치료로 맡겼지 자택 치료로 맡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저녁 때 전화했을 때 병원이 자기네가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날씨 이제 추워졌으니 병원에 놔두면 온도 때문에 강아지 피부가 더 안 좋아질까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하려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고마운 거죠. 혹시 그래도 잘 챙겨주나 보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없었고. 처음엔 수의사의 자택 치료가 생소했지만 더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이라고 여겨 오히려 고마웠다는 보호자. 근데 벌써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보낸 사진은 이거예요. 이렇게 동물병원입니다. 뭉치는 치료 잘 받고 싶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뭉치의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니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또 연락도 없어서 수요일날 제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가가 오늘은 기운이 없어서 링겔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5일 만에 받은 뭉치의 사진. 약간 불안했지만 확실히 치료를 해야 아토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동물병원의 말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날 정확히 그날이 목요일일 거예요. 근처니 제 뭉치를 좀 보러 가겠다. 이렇게 너무 사진이 힘없어 보이고 아파 보인다. 그래서 간다고 했더니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오셔도 못 보세요. 지금 집에서 집중 치료를 하고 있으니 오셔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진짜 좀 찝찝했어요. 조금 이상했지만 믿고 맡긴 동물병원이기에 연락을 기다렸다는 보호자. 하지만 이번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뭉치 보호자인데요. 아, 네. 그렇잖아도 원장님이 네.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뭉치가 네. 그 새벽에 좀 안 좋아가지고요. 죽었나요? 네네. 새벽에요. 제가 불러달라고 네네. 했잖아요. 가기 전에 아이고.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왜 뭉치? 네네. 응. 응.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뭉치의 갑작스러운 죽음.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찾아간 동물병원.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고 적어도 정말 위독하거나 뭐 했을 때는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했냐 약간 내가 너무 정성을 들여 돌봤는데 애가 죽으니 허무해서 자야겠더라. 술 먹고 잤어요 이러더라고. 동물병원 측으로부터 들은 황당한 말은 또 있다고 합니다. 애기가 딱 죽어버리면서부터는 내가 그동안 나의 세부했던 것들이 모두 허물져버리면서 이제는 나 자야겠어. 자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다른 애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선생님을 믿고 저희 아이가 아프지 않고 빨리 낫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요. 돌아가주세요. 집에 가서 돌이켜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었던 뭉치의 죽음. 그런데 장례 지도사님 말이 언제 죽었냐. 근데 애가 왜 이렇게 몸이 왜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뭉치는 어떤 상태였을까? 뭉치의 장례를 담당한 장례 지도사는 뭉치의 상태를 아직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뭉치의 그 사체는 좀 제가 본 것 중에서 네, 좀 특이했어요. 전체적으로 붉은 반점이 다 전체적으로 온몸에 퍼져 있었던 그 모습이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아토피인데 어떻게 치료를 했길래 이렇게 빨간 붉은 반점이 있고 피멍처럼 있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지 반나절 됐다는 뭉치의 사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약간 차가웠어요, 몸이. 저희도 이제 냉동실에 있다가
저희 쪽에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보호자님이 계셨는데 말 그대로 그냥 냉동이 됐기 때문에 다 얼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통 이 냉동실에 들어갔다 온 친구의 사체도 이래요. 마치 죽은 지 며칠 지난 사체 같았다는 것. 대체 이번 일주일 동안 뭉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풀리지 않는 의문만 남은 뭉치의 죽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보호자는 오늘도 시위에 나섭니다. 조금씩 보호자의 모습에 행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동물병원에서 한 남자가 나옵니다. MBN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제작진의 대답에 남자는 마치 경계라도 하듯 주변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동물병원에서 나온 한 명의 여자. 그런데 1인 시위 중인 뭉치 보호자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바로 뭉치를 치료한 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보호자들의 항의 때마다 매번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원장.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네. 쟤네가 답변서를 5월 말일 날 냈어요. 그래서 저희 10월 그때 걸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네가 낸 걸. 경찰도 동물병원과 뭉치 보호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태에서 죽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얼려서 왔을까? 누가 그렇게 챙겨서 다 거짓말로 해놨을까? 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니까 기다려. 3,100만 원짜리 소송인지는 알고 있어요? 분발하고 저러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네. 남의 개 그렇게 죽여놓고 죽었어요! 100만 원? 내가 돈 받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이 병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실을 밝혀요. 근데 누가 살인을 해도 누가 어디 도둑질을 해도 양쪽 얘기를 물어보죠. 일단 우리하고 인터뷰해요. 들어가시고요.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장. 그녀는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은 듯 했습니다. 먼저 뭉치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죽은 게 일요일이니까 일주일간을 정말로 걔한테 매달려서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피부병이라는 거는 치료를 한다고 잘못돼서 죽을 수가 없어요. 뭉치가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고생만 했어요. 경찰서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무혐의 처분받고 혐의 없음. 한 번도 제 잘못으로 애기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보호자의 제보를 받은 제작진. 6년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 별이 목에 작은 혹이 생겨 해당 동물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종양은 아니고 약간 좁쌀만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갔고 편평세포암 같다고 이제 암인지 뭔지 봐야 된다 했는데 이게 보통 택배 보내고 조직 그 검사를 하고 다시 병원을 오는데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게 한 이틀인가 뒤에 받았어요, 제가. 뭔가 이상함을 느낀 보호자. 동물병원 측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조직 검사는 이거 목요일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급하게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당장에 아이고, 왜냐면 고생하셨네. 보험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답변을 듣긴 들었지만 왠지 석연치 않은 마음에
다른 동물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직검사 된다서 거기서 처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평세포암으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근데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조직검사를 받았더니 악성종양이 아니고 단순한 양성종양이다. 조직검사 결과 분명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다른 동물병원에선 암이 아니었던 것.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했으니까 네, 당황스럽고. 근데 이런 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조직검사 결과지랑 사진이 좀 이상하다. 안 그래도 자기도 이상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자기도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거 발견했다고. 바로 해당 동물병원에서 받은 조직검사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이라는 것. 보호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결과지에 적힌 곳으로 연락을 해봤답니다. 어제 오늘 동물병원에서 뭐 조직검사 의뢰간 게 있나요? 지금 아직 교수님께서 뭐 주신 거는 없고요. 없다고요? 네, 교수님께 뭐 전달받은 거 없습니다. 대체 조직검사지에 찍힌 사진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과 같은 걸까? 제작진은 직접 결과지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에 속해 있는 동물연구실.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해당 동물병원 원장 남편이 근무하는 동물연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기된 조직검사 결과 위조 의혹. 제작진은 해당 동물병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쪽 제가 떼는 데는 악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은 부위를 또 줬어요. 혹시 저희가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다른 병원 가서 해보시라고. 우리는 악성으로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 오진할 수 있어요. 오진이 죄예요? 그렇다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적혀 있었던 연구실, 원장의 남편이 근무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남편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왜 물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더 이상 인터뷰 그만할래요. 갈수록 쌓이는 의혹. 그럼에도 명쾌한 해결 방안이 없는 가운데 결국 보호자들은 경찰과 시청에 지속적인 민원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별다른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는데요.